한동안 침체를 했던 강원도 관광 사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혼과 출생이 줄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까지 가속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핑 성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양양군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군도 서핑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천 군부대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사이 17명 늘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확진자와 접촉한 장병들을 집단 격리시설로 이동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결혼과 출생이 줄고 고령화는 지속돼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이미 오래인데요.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강원도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800명, 사망자 수는 12,200명으로 4,300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2019년 출생과 사망만으로 3,600명이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 동향조사에 따르면 인구 자연 감소도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빠릅니다. 만혼, 저출생이 늘어나긴 하지만 도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즉 합계 출생률은 1.04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보면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감소폭이 강원도가 가장 적다든가 합계 출산율도 감소 추세지만 그 감소폭이 강원도가 가장 적다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는 역시 고령화. 도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1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8.0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가임 여성 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인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원주, 춘천, 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도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킵니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 5,600여 명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2,800여 명이 유출된 2015년보다 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확충됐지만 일자리와 정주 여건 부족 등이 청년층의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지역 경제를 견인할 청년층의 유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의 위험을 키우게 되는데요. 청년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양양군입니다. 서핑의 성지로 이름을 알린 데 이어서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의 인구가 늘고 또 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입니다. 양양 인구 해변에서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고복만 씨. 스노보드 선수 출신인 고 씨는 지난 2014년 서핑의 매력에 빠져 양양에 정착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서핑샵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서핑하기에 너무 좋기도 하고 이 환경이 죽도인과 해변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서핑샵도 당시에는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핑을 또 좋아하고 하니까 자리면 이제 그리고 여기가 보시다시피 바다가 좋으니까 관객들이 오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서핑의 성지로 이름을 알린 양양군.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인구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가를 즐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양양군의 인구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젊은이들이 해양 레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해안, 남해안보다는 동해안에 그런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양양 같은 경우에는 서핑을 하기에 동해안 중에서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양양군 인구는 700명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릉은 1000명 정도가 줄었고 고성은 4000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도 젊은이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인구 해변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젊은 층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양군은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핑 해양 레저 특화지구 조성에 나섰습니다. 또 젊은 층 유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포츠 어떤 활동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색을 강조한 차별화 정책으로 인구가 증가한 양양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홍천에서 군부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군부대에서 21일 하루 동안 40대와 20대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20일에도 해당 군부대에서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틀 동안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군 장병 가족이 확진되는 등 대부분이 휴가 중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과 지인 전파도 우려됩니다. 해당 부대는 확진자와 접촉한 장병들을 경기도 집단 격리시설로 이동시키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주 단계동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는 21일 확진자와 접촉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쇄 감염은 지난 10일 모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용객 3명이 업소에서 종사자 3명과 같은 방에 머무르면서 전파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원주에서는 무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9일 0시부터 25일 0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이 진통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21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컨벤션 센터 부지 매입안이 포함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찬반 표결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46명 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나왔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전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벤션 센터와 관련된 추경 예산이 최종 통과돼 강원도는 하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인근 54,200여 제곱미터를 499억 원에 매입 후 20억 원을 들여 레고랜드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신영재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올린 컨벤션 센터 관련 안건은 레고랜드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계약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원 관광대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2022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284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태백에 위치한 강원 관광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형 2에 포함돼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숙박 여행지 1위로 강원도가 꼽혔다고 합니다. 한때 침체됐던 강원도 관광 사업이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한강 상류 동강과 서강이 흐르는 영월. 산과 계곡마다 소규모 캠핑장들이 자리 잡으면서 주말과 휴일마다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46만 9천여 명이 영월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영월은 우선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기에 적합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캠핑장이 2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야외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상권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영월 지역은 전년보다 160억 원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강원도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광 지역과 접경 지역은 관광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정선구는 지난해에만 방문객이 20만 명 넘게 곤두박질 쳤는데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접경 지역인 양구군도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문객 대부분이 군장병 면회객들과 안보 관광객들인 탓에 30만 명이 넘던 방문객은 25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관광객 수에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의 상권 매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제 접경 지역에 이제 군인 면회객들이 좀 많이 줄었고 어떤 관광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문객 수 증가나 감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를 제치고 국내 숙박여행지 1위로 자리 잡은 강원도.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산천어로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속여 화천군으로부터 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타는 영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없앨 뿐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화천군 산천어 향토사업 육성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포장기계 등 관련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속여 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 모델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의 공공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는 자동차 관련 규정에 맞게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양산되고 있습니다. 고성 가진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5시쯤 가진항에서 출항한 어선이 동호리 인근 해상에서 정치망에 걸려있는 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5m, 무게 1,500kg의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발견한 어민이 4,300만 원에 위판했습니다. 봄이 오면 산불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강원도에서는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림관리과 전찬표 산불 방지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올 봄에는 단 한 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예방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예방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 5월 15일인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로 산불 조심 기간을 우선은 종료를 했습니다. 우선은 인화물 제거반 하고 진화대 감시원 분들을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이 산불이 날 수 있는 인화 물질을 사전 제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00톤 정도를 미리 산불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셨고요. 산불 진화 헬기가 강원도 지역만 해서 총 3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도청 산림부서에 있는 직원들 32개조의 64명 정도의 요원들이 주말마다 저희 시군의 산불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사실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산불 예방에 주력한 성과, 또 전반적인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도 줄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는 전체 강원도에 난 산불이 40건에 68헥타의 산림 피해가 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한 26% 줄었고요. 피해 면적으로는
68% 정도 감소된 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또한 10년 동안 평균에 비해서도 건수는 17%, 면적은 87%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불 예방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산불 예방책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5월 15일 날짜로 일단 종료는 했습니다. 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조심 기간이 법적인 공고 시간이 종료됐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산불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5월 말까지 산불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인체 헬기가 6대가 계속 유지합니다. 산림청 헬기 포함해서 저희 30대의 헬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진화대가 740명, 18개 시군, 강원도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진화대가 5월 말까지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산림관리과 전찬표 산불방지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해시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2회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합니다. 동해시는 24일부터 매주 1,100여 명 분량의 화이자 백신이 배송됨에 따라 2천여 명의 미접종 대상자에 대한 1, 2차 접종을 진행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대형 버스를 투입해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접종 후 3일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춘천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21일 새마을운동 춘천시지회, 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와 아이스팩 재사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관련 정책을 구축하고 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는 재사용 아이스팩 수요처를 발굴합니다. 또 새마을운동 춘천시지회는 아파트 단지 전용 수거함에 모아진 아이스팩의 수집과 세척을 통해 지역 업체에 무상 공급합니다. 주말까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예보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1일 새벽 4시부터 23일 저녁 8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방파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미리 알리는 것으로 관심과 주의보, 경보 등 3단계에 걸쳐 운영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월 장릉에서 22일과 23일 제향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단종과 함께하는 장릉 산책을 주제로 한 행사는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종 답사 프로그램과 벌룬아트 공연도 마련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지자체 10곳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심사평가원 봉사단은 20일 원주시 태장 2동 59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소방본부와 지역사회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5천만 원 상당의 감지기와 소화기도 지원했습니다.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 이용이 오는 25일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원주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서버 이전 작업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 6시까지 원주사랑 카드의 충전과 결제, 환불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앱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1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네, 또 백년해로의 해자는 함께 해자입니다. 100년을 사이좋게, 화목하게 함께 늙는다는 뜻이죠. 100년을 행복하게 함께 늙어가자는 뜻도 되겠죠. 부부의 날,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있어